네, 자 아자아자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여당입니다.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힘을 모을 때 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후반전 0대 3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역전승을 위해서 공격수 늘리고 포메이션 바꿔보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저 원희룡 한나라당 때부터 원조 소장파 쓴소리 리더였습니다. 민심의 목소리 대통령께 직접 전달하고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당대표도 대통령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당대표도 위험합니다. 분열은 필패입니다. 비겁한 이기심에 만연된 당 중앙을 철저히 폭파시킨다는 그 심정으로 중앙당을 탄식해 주십시오. 창조적인 혁신을 하게끔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 국민의힘 당권주자 4명이 이른바 비전 발표대. 그러니까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은 당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겠다. 이게 목표다. 이런 걸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지금 방금 들어보셨는데 정리 좀 해볼까요?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한 간단한 표현을 정리했는데 우선 한동훈 변화의 시작 우상향으로. 우상향은 뭐 성장하자 뭐 이런 뜻 같네요. 그리고 원희룡 당과 우파 진영의 강화. 나경원 보수 정체성 바로 세워야. 윤상현 보수 혁명으로 당 개혁. 이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자, 일단 뭐 비전 많은 분들이 들고 뭐 기사로 다뤄지게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비전 발표에서 어떻게 보면 더 주목을 받던 모습이 있어요. 이 4명의 후보들 간의 어떤 사이나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건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서 이렇게까지. 아니 위로 하면. 너무 둘이 양강구도라고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양강구도 많잖아. 둘이 제일 크고 양강구도 많다고. 나는 꼭 여기다 같이 붙여야지 안 되겠다. 같이 붙여야지. 윤상현은 이제 오세요. 아니 저 모습만 보면요. 둘도 없는 친구 같잖아요. 특히 원희룡 전 장관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뭐 어깨 동무까지 하면서 굉장히 친한 걸로 보이는데 사진 보면 저래요 지금요. 손도 잡았어요 저렇게 앉아서 나란히. 서로 어깨 동무하고 뭐 눈도 맞춰서 대화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저 행사가 끝난 뒤에 두 후보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한 거거든요. 들어보시죠. 그런 식의 네거티브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저는 웬만하면 대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 말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선거 이후에 저희가 힘을 합쳐서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참겠습니다. 이제 뭐 1회 말에서 2회 초 넘어가나 마나 그러니까 한 2회 초 정도의 상황인데 이것을 모두 그런 네거티브다 뭐 이런 식의 형식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문제의 실질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아까 앉아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승만 전 대통령실 행정관, 네. 국민의힘 소속이신데 현장에 있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바로 그 분위기 뒷자리에 보셨잖아요. 있었습니다. 근데 또 비전 발표에 네 후보가 나란히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는 뭐 태도라든가 행동을 보면 네. 정말 친해 보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끝나서 원 후보, 한 후보 두 분의 말을 보면 상대를 그냥 날선 얘기 되거든요. 원래 같이 있을 때는 친해 보이고 떠나면 저렇게 하는 겁니까? 정치인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자질 중에 하나가 예. 저는 좋아도 안 좋은 척, 안 좋아도 좋은 척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오늘 네 분의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게 한 번에 다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자리에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네. 경쟁자 그리고 뭡니까 이러지만 겉으로는 저러는 거예요? 굉장히 화기애애한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뒷자리에서 이제 하시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였습니까? 이 나경원 후보는 이제 한동훈 후보한테 저한테 학폭 가해자 같다고 하셨다면서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그 자리에서? 네네.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도 뒤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그렇게 뼈 있는 하이마이들은 하시면서 예. 저렇게 그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한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정신의 능력이다? 예. 네, 아주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대단하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요. 저런 모습이 오늘 있었습니다.
일단 이렇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른 세 후로부터 아주 공통적으로 집중 견제를 지금 바꾼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후보들이 후원금 모금,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시는 분들은 이제 후원금 모금 가능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후원금 모금을 오늘 했어요. 결과를 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후원 계좌가 열렸답니다. 계좌 공고 8분 50초 만에 1억 5천이 한도거든요. 이거 다 채웠답니다. 그리고 이게 한 20% 정도 조금 더 받아도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억 7천이 조금 넘는 돈이 모였다 그러는데 8분 걸렸답니다. 8분. 후원자는 1,700여 명. 10만 원 이하 소액 후원자가 1,600원. 600여 명이니까 대부분이 소액 후원을 하신 거네요. 좀 큰 돈은 일부만 하시고. 8분이요. 근데 이 8분이 딱 알려지니까 정치권의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시더군요. 다른 분도 빨리 했는데 더 빠르네요 라고 반응을 보이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난 2020년 전당대회 그때 당대표 출마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후원회 모금해서 마감까지 2시간 걸렸어요. 근데 여기는 2시간이 아니고요. 8분이에요. 8분. 엄청나게 빨리 모은 건데 박창환 장관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요. 2시간 걸렸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었는데 그거보다 뭐 몇 배가 더 빠르거든요. 한 전 위원장의 팬덤의 힘이 드러난 겁니까? 그럼 여기서? 뭐 한동훈 전 후보의 팬덤의 이제 정치인 팬덤 중에서 예.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팬덤입니다. 신상 팬덤입니다. 신상 팬덤. 네, 따끈따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팬덤이 필요한지를 이번에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정치인이 잘 될 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위기의 순간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어떻게 보면 정치 인생에 있어서 고비 승부처 아닙니까? 예. 한번 총선을 지휘했다가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불과 뭐 2-3달 만에 다시 복귀하는 그런 예.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구분도 안 돼서 이 후원금 모집을 구분 안 됐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정치인에게 왜 팬덤이 필요한지. 앞으로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다음에 이제 대선 때도 그렇고 다음 여러 정치인들이 이 시간 경쟁에 나설 것 같아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캠프에서 소위 말해서 구분을 끊었기 때문에 예. 이걸 더 빨리 끊자 이런 이제 경쟁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팬덤이라는 게 위기감, 절박감 이랬을 때 뭉치는 거 든든한 뭔가 그렇죠. 그런 겁니까? 그때 힘이 돼주는 거 이게 이제 팬덤이 필요한 이유고 그 팬덤이 필요한 이유를 갖다가 이 한동훈 팬덤이 보여줌으로 있어서 역시나 지금 가장 따끈따끈한 신상 팬덤의 힘을 보여준 거 아니냐. 8분이에요. 그럼 다른 경쟁 후보들은 지금 후원금이 어떻게 된 건가요? 뭐 알려지는 건 아직 없어요. 물말 모았다 뭐 마감됐다 아직 안 들리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는 뭐 9시에 열었는데 8분 만에 그냥 마감 이게 됐답니다. 더 이상 안 받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지금 후원했다고 또 인증글을 올리시는 분이 아무리 봐도 이분들은 전 이 팬덤 팬들이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 글들을 한동훈 팬카페에 지금 올리고 계시대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돼요. 후원 오픈런 성공. 열리자마자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신 분이군요. 이분은 오픈런이니까. 그리고요. 저 손 느린 편 아닌데 성공하신 분들 빠르신 듯 저보다 빨리 내신 분도 있더군요라는 거고요. 그리고 후원 못 하신 분들. 왜냐면 마감이 조기 마감됐으니까 후원을 못 하신 분들이 있대요. 이분은 다른 후보, 그러니까 이른바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출마하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함께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출마하는 다른 후보들에게 힘을 모아달라 이런 글까지 남기고 있답니다. 최수영 평. 네. 분명 팬덤인데요. 이거. 네. 이 팬덤이 향후에 전당대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사실 오늘 저도 놀랐는데 제가 오늘 12시쯤 한 보도 채널로 이제 뭐 이동을 하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차가 한 대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낮에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두 줄로 막 연호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떤 연예인이 여기 왔나 봤더니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후보였어요. 거기에 온다? 예, 거기 주차장 빠져나오는데 환호를 지르고 오늘 날씨 안 좋은데요? 비가 계속 무지하게 내렸죠.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현장 팬덤이 무섭구나라고 느꼈는데 중요한 건 과연 그러면 이 팬덤 현상이 그러면 이번에 그 정말 전대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인데 저는 그게 보여지는 것과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이게 다 그렇게 조직력 있는 득표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괴리감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상에서 나타나는 여론의 어떤 열기와 그다음에 이게 대의원들의 표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동훈 회장이 이걸 끝까지 갖기 위해서는
다음 주로 예정되는 이제 TV 토론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 순회 연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자면은 내가 그 야당, 그러니까 야당과 싸울 수 있는 여당의 대표임을 입증을 해줘야 되고 또 이런 팬덤의 현상들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치의 자산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줄 때 예. 저는 이게 득표록이 연결되지 지금 이렇게 붐업하는 현상과 실제로 일강 구도를 형성해서 그 고착화하는 현상은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서 예. 앞으로 남은 TV 토론과 지역 순회 연설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만큼의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인정받는 여부가 저는 그 척도가 될 걸로 봅니다. 아무튼 대단해요. 그래서 그런지 더 견제를 받는 걸까요? 이런 모습, 지지율상으로도 지금 뭐 단연 압도적으로 앞서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후원금 모금도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모금하니까 다른 경쟁 후보 입장에서는 약간의 신경이 좀 쓰이고 견제 대상이 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앞서서 원희룡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오늘 행사에서 굉장히 친숙했던 모습 사진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저 사진 좀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오늘 비전 발표에서 있었던 모습인데요. 손을 꼭 잡고 저렇게 얘기하고 어깨동무까지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더 궁금해지는데 아무튼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친하고 가까운 걸로 누가 봐도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리고 최근에요. 사실 두 후보가 굉장히 날선 얘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우선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요. 뭐 탄핵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들어보시죠. 원 후보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셨죠. 그 원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회는 아니었지만 그 전후에서 굉장히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이 너무 잘했다. 이런 입장까지 내셨던 것 같은데요. 2018년에 무소속으로 탈당하신 상태에서 제주지사에 나오셨죠. 예.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럼 지금 당권을 잡겠다는 분들이 탄핵이란 말을 공공으로 얘기한다?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예. 국민과 민심의 기준으로 예. 막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앞선 영상에서 무슨 탄핵에 찬성했다는 얘기는 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원희룡 전 장관 찬성했잖아요.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빨간불이 켜져 있는 길로 가면 분열과 탄핵과 배신의 길이 결국 종착점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길을 가본 경험자의 길을 그것도 초보 운전자가 예. 왜 그렇게 무시하고 가려고 그럽니까? 저는 우리 국민의 뜻 내지 국민이 준 큰 판단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분야에서 탐욕과 인사전횡과 국가 공권력을 동원한 권위주의 시대의 탄압과 부패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문제입니다. 몸통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이 이쪽으로 방향을 간 거예요, 지금요. 이 어떤 갈등과 대립이. 화면으로 정리 좀 해보죠. 이게 이제 시작은요,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의혹, 그리고 새로운 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내야 된다 제안을 했잖아요. 그걸 대해서 원희룡 전 장관이 아니, 이거 야당의 미끼인데 특검 미끼 물면 이거 탄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아니 원 전 장관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시켰어요. 찬성했잖아요.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그런 분이 지금 탄핵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자 원희룡 전 장관 아니 그때 찬성한 건 맞지만 탄핵 소추 관여 안 했어요. 그런 얘기하시면 허위입니다. 이렇게 반응해요. 여선홍 전 행정관.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사과 요구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그 인터뷰에서 예. 원 후보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워딩 자체를 보면은 이제 당시에 원희룡 후보는 제주지사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찬성 입장은 맞았지만 마치 그 소추가 통과됐는데 뭔가 역할을 한 것 같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다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 부분에서는 팩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은 뭐 어떻게 보면은 팩트 면에서 약간 찬성했다까지 가면 정확하게 맞는 그렇죠. 건데. 근데 국회에서 찬성에 톡화시켰다 이런 거면은 이제 원희정 장관이 내가 찬성 입장은 맞지만 그 부분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 사과해라.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고 내가 무슨 있는데 표결을 합니까? 당시에 사과하세요. 그렇죠. 틀린 네. 내용이군요. 이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사실은 저는 뭐 그 한동훈 후보가 계속해서 본인이 이야기하는 뭐 탄핵 그리고 배신자 프레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 배신자 프레임 탄핵 프레임에 갇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계속 거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원희룡 후보가 이야기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에서는 결국에는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어가지고 반대표 던졌지만 당신은 MB 시절에 MB 행정관하고 MB 기소시키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직접 35년 구형하지 않았냐. 인간적으로 배신의 가능성은 당신이 더 높다. 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책임이 누가 더 있는지 따져볼까요? 이겁니까? 그런 지금?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탄핵 공방, 배신자 공방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여권 전당대회에서 뭐 약간 주요 이슈 포인트입니다. 최수연 평론가. 네. 이거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근데 뭐 탄핵까지 가서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 그러니까 보수 정당계의 역사상 이렇게 치열하고 접전을 벌이는 전당대회 본 적이 있으신가 제가 되묻고 싶어요. 치열한 겁니까? 거친 겁니까? 그러니까 뭐 보기에 따라서는 거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일제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물론 윤심 논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자 가진 비전은 지금 서로 내놓지 않아도 어찌되었건 지금 본인들이 서로 양강 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저렇게 치열한 접전은 저는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이게 오히려 역동성을 주는 국민의힘의 전대 모습이라고 보고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 누가 되더라도 저는 이제 앞으로 당정 관계가 절대 완사이드하게 안 갑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탄핵까지 나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과연 이게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려서 뒤에 얘기하는 거는 결국 미래의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과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빨리 이제 저는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된다고 보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초반 구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양강 구도를 선점하려는 그 노력에서 나오는 탄핵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과거를 뒤로 돌리자는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이 선거에서 본인의 장점과 가능성을 더 부각시키자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관리가 된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전대가 정말 최근에 보기 드문 야당도 보기 힘든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저는 탄핵 이런 정도의 조금 약간 거친 표현만 조금 빠진다면 기대가 되는 전대라고 봅니다. 약간 좀 그래도 볼만하잖아요. 약간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아무튼 상황이 이래요 지금. 아무튼 대단합니다 지금. 뭐 행사장에서는 정말 둘도 없이 친한 것 같은데 거길 떠나면 상대방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모습인데요.